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선거 전날 정책주, 특히 페인트주들이 상당히 잘 갔는데 아직 제대로 오르지 않았다 하면서 삼합 페인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페인트주 내에서 급등한 유일한 종목이 바로 삼합 페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방송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합 페인트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페인트주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네. 삼합 페인트 들고 와 주셨고요.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노루 페인트와 더불어서 삼합 페인트는 페인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12,2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2,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16,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15%대 급등을 네. 보여줬습니다. 바로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노루 페인트의 후속주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노루 페인트도 거의 40% 가까이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제가 후속주로 삼합 페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5개 페인트 업체가 국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특히 삼합 페인트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 페인트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여파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다시 또 확진자 추이가 700명대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페인트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도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삼합 페인트를 설명드렸었는데 딱 이 거래일 만에 오늘 1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한 18%, 20%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제가 익절 라인 때만 좀 잡아드릴게요. 제가 1차 목표가를 제가 이제 15,000원을 잡아드렸고요. 익절 라인 때는 현재 지금 14,4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시가 라인대인 14,1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5,0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16,5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 삼합 페인트 자랑하려고 리플레이를 했는데 채팅창에 방송사고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방송사고 아니고요. 저희 리플레이 튼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 어제자 네.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맞습니다. DPC가 상한가에 하루 만에 또 등단을 하면서 네.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 한국선제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뭐 정책주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해부터 본격적인 철강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스테인리스 사업부에서 또 이제 아연도금 철선 관련해서 또 해저 터널 관련 종목들, 해저 케이블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제 공장들 위치가 PK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이 이제 보궐선거가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 또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또 가덕도 신공항 개최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약간의 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요. 매수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 3,950원, 돌파 시에 4,4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3,2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3,300원 또는 3,35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PC, 뭐 네. 빅히트가 몸집을 키우기도 했고 또 그랩과 관련해서 상장 네. 기대감 속에서 어제 또 상한가까지 확 가길래 저는 네. 매니저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번 리뷰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거 어저께 한 3, 4%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방송 끝나고 나서 30분 뒤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뉴스는 재탕 뉴스예요. 그랩 관련해서 투자를 했었고 그랩이 뉴욕 증시 또 직상장을 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똑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창투사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뭐 우리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뭐 대성창투 또 가상화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그 수급이 또 DPC에 아주 강력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33%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30분 후부터 본격적인 수급 랠리가 시장에서 매기가 쏠리면서 강력하게 장중에 또 전일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DPC가 강력하게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도
18,300원 라인대, 또 1, 2%대에서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사실 17,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도 18,35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30% 이상의 수익을 시켰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익절 라인대를 똑같이 이제 17,500원,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7,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3차 목표가를 19,500원 라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한 33% 정도의 수익을 시켰을 텐데요.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DPC 어제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부럽네요. 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기분 좋게 세 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어제 짜도 또 그저께 짜도 계속해서 급등 종목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오늘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오늘 섹터일까요?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올해 상반기에 제가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섹터를 또 가져왔습니다. 바로 컨텐츠 관련 섹터입니다. 네, 요즘 밀고 있는 섹터 여러 번 들고 오시네요. 오늘의 섹터는 콘텐츠 섹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콘텐츠 비보보다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어제도 강한 종목이 있었고 네. 계속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윤석열 테마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맞아요.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 스터디, 또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거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연이어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수급이 들어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또 이미 또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달릴까 말까 AT&T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효자 종목입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소개해 주셨네요. 단연 대장주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면요. 5.82% 상승하고 있고요. 3,7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을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거의 5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10에서 30% 평균적으로 한 15% 이상의 상승을 수익을 챙겼던 꾸준하고 우리의 달릴까 말까의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뭐 AT&T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은요, 대표적인 영화 콘텐츠 또 드라마 콘텐츠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손오공도 여전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급등 랠리가 연출되면서 최근에 2거래일 정도 좀 숨고르기 양상이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국내 상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도 IHQ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상륙을 앞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국내 OTT 업체들과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력을 더욱더 이제 그 경쟁 업체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내 OTT 업체들과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지금 유료 회원 수가 1년 4개월 만에 벌써 지금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유료 가입자 숫자가 2억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유료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내에 상륙했을 때 또 폭발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공룡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국내 OTT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맺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월트 디즈니의 각종 캐릭터와 또 마블까지도 지금 뭐 영화 또 드라마 콘텐츠들을 너무 많이 방대한 물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가입자 수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1년 만에 거의 1억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가 돌파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넷플릭스를 추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 임박에 대한 모멘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 상반기가 될지 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SN 라이프 디자인이 월트 디즈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늘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SN 라이프의 특징이 미나리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수혜주들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영화 미나리에 대한 수혜주는 SN 라이프 디자인이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도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또 조효정 배우 맞나요? 네, 조효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윤여정이요. 윤여정 죄송합니다. 윤여정 배우가 네,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4월 25일 날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우 조연상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난번에 기생충처럼 작품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름 이상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OTT 업체들에도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국내 상륙이 임박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영화 미나리에 대한 또 그리고 최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 조연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SN 라이프 디자인을 다시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여정 네. 배우님께 죄송하다는 네,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채팅창에 ATM기 멘트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ATM기로서의 종목 연가를 톡톡히 하려면 가격 전략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SNF 디자인은 달릴까 말까 코너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 네. 차례 정말 한 오늘까지 5번째인데요. 이게 추세대로 쭉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 하단선에서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부분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절 라인대를 3,3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종가상 3,300원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 3,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4,05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4,450원 라인대를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상승 추세가 뚜렷하네요. 그 네. 과정 속에서 많은 수익률을 냈던 종목이니만큼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또 신나게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우리가 이제 딱 대선 차기 대권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보궐선거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주 섹터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두 번째 섹터는 정책주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궐선거가 마무리됐으니 이제 대선에 또 시선이 네, 쏠릴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정책주 들고 와주셨고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정책주 달리자라고 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인물주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오늘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급등 랠리가 나와주기도 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차기 대권 그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주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노루페인트, 또 그리고 사마페인트, 특수건설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건설 관련 섹터라든지 정책 관련 섹터들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주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정책주 내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 소개해 볼까요? 철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문배철강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철강주 네. 중에서 문배철강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철강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탄력도 면에서는요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력도 면에서 대장주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문배철강 가격 확인해 볼게요. 2.14% 상승하고 있고요. 4,765원 선, 4,815원 선에서 현재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중국에서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을 축소할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네. 사실상 수출 보조금이다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환급을 축소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어떤 상승 흐름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무역확정법 232조가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전일부터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백신의 보급에 따른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올해 경제 재회복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자재 관련해서 가장 기초 자재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책 관련 수혜주 또 그리고 또 주택 보급에 따라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철강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또 중국 경기도 지금 회복세에 들어갔고요. 또 그리고 올해 또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억눌렀던 철강 수요가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 관련해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올해 또 꾸준히 정책 수혜주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배철강, 철강 관련 수혜주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문배철강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른 맞습니다.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미국이 이제 무역 확장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서 좀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또 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현재가 지금 4%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4,2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3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5,2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이 5,16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5,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5,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배철강 목표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무료 방송 쉬셔서 좀 네.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전혀 이제 종가 베팅 한 종목을 했습니다. 이제 프리엠스라고 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주 또 그리고 정치 인물주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잘 대응하면요. 정말 4월 달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주 관련해서 또 정치 인물주 관련해서 숨겨진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장 끝나고 4시 10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고해 주시고요. 기회의 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